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당한 인사 지시와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행금 천안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돼 강제로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 천안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아산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0번째로 인구 40만 명을 돌파하며 중견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이 정식 개원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학습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세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했지만 장혁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돼 강제로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의원 27명 중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의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전체 의원 27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와 무효, 기권표는 없었습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돼 강제로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 천안시의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김 의장은 시의원 신분은 유지해 오는 6월 말까지 의정활동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을 앞두고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했지만 줄곧 의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같은 당 소속 장혁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당론을 깬 장혁 의원은 표결 직후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불신임안은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의장직 철회 등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부당 인사 지시와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지난달 처음으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는 19일 오후 2시 독립기념관 밝은 누리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제적 인원 15명 중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박이택 이사를 제외한 13명이 참석했고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3일 감사를 통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확정하고 김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인구 4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대규모 도시개발 등이 인구 유입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산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50만 자족 도시를 실현하는 데 행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인구 40만 명 달성을 시민들이 한뜻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아산시 인구는 40만 221명으로 2014년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1년 만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서는 50번째입니다. 시는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과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배방과 탕정 일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인구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카드 지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출생 축하금 지급,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에 더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육아 가정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은 인구 40만 명 달성으로
아산시가 중부권 대표 중견 도시로 거듭났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산업단지와 21개의 도시개발을 착실히 추진해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인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이번 인구 40만 달성을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며 50만 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배움은 보통 학생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종시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민 누구나 학생이 되어 배움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세종시 교육청 평생교육원, 일명 이도마루인데요. 총 사업비 6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이 거점 공간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실을 가득 채우는 드럼 비트 소리. 스틱을 쥔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강사의 신호에 맞춰 진지한 표정으로 박자를 탑니다. 세종 평생교육원의 동아리실 풍경입니다. 평생교육원에 와서 이런 거 하니까 좀 더 자신감이 붙고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세종 시민들의 평생학습 거점이 될 세종시 교육청 평생교육원, 일명 이도마루가 지난 주말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청이 489억 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했고 교육청이 이를 이관받아 약 1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시설 정비를 마치고 정식 개관한 겁니다. 타원형 형태로 지어진 이도마루는 1층엔 시청각실과 청소년 어린이 공간, 2층엔 일반 자료실과 창작실, 3층엔 강의실과 요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곳은 세종 시민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의 평생교육원인 만큼 세종교육이 그간 쌓아온 다양한 교육 경험을 시민들과 나누고 학교와 마을, 학생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 생태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개원식에선 배움의 즐거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려 참석한 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의 학교를 선언하며 첫 발을 뗀 이도마루가 지역 평생학습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 K푸드 인기에 더불어 우리나라 쌀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임금님표 2,000쌀이 역대 최대 규모인 228톤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을 넘어 미국 대형마트까지 판로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쌀 포대가 대형 트레일러에 차례로 실립니다. 국내 대표적인 브랜드 쌀로 꼽히는 임금님표 2,000쌀의 미국 수출 현장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모두 228톤. 이는 최근 4년간 미국으로 수출한 전체 물량 194톤보다 34톤 많은 수출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아마존 입점을 계기로 미국 내 인지도가 높아진 데 따른 성과입니다. 대미무역 전문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 전역 대형마트 유통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교민들 시작으로 엄청난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0쌀을 앞으로도 더욱 미국에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2,000쌀은 K컬처 확산과 함께 프리미엄 쌀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다양한 인종과 세대로 소비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쌀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글루텐이 없어 밀가루 대체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0쌀 미국 수출을 계기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글로벌 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이번 성과를 미국 대형마트 체인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통 기준을 충족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이처럼 최근 K푸드 열풍을 타고 이천쌀의 미국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이천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성장세가 보이면서 새로운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 위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현장을 주아영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먹음직스럽게 놓인 베이글과 치아바타, 그리고 시원한 식혜까지 모두 우리 쌀, 그중에서도 이천쌀을 주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매장에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탓에 진열대가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글루텐 성분이 없다는 점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판로를 넓히며 생산 물량을 맞추기 바쁜 상황입니다. 쌀가루로 물론 만든 것도 있지만 쌀크림빵은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크림 안에 쌀알이 들어와 있어서 리조아 아이스크림처럼 쫀득쫀득하고 이제 크림이 맛있게 되어 있는 게 좀 비결입니다. 쌀가루를 활용해 핫도그와 떡볶이를 생산하는 또 다른 기업입니다. 이곳 제품들은 초등학교 급식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 쌀보다 원가 부담이 2배 이상 높은 이천 햅쌀을 고집하고 있지만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음식이 식어도 수분을 유지하는 햅쌀의 특성을 파고든 전략이 적중한 겁니다. 품질이 보장된다면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는 선택한다는 프리미엄 전략이 쌀 가공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딱해지지 않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천쌀의 어떤 그런 특징이거든요. 가장 비싼 이천쌀을 갖다가 이용해서 좀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까지 저희는 다 100% 국내산으로. 쌀 주산지인 이천시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가공식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농업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리표 이천쌀의 품질 관리와 해외 시장 개척.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디저트와 간편식 등 미래 식품으로 변신하고 있는 우리 쌀. 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이천의 도전이 침체된 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길을 걷다 현금 26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각박해졌다는 말이 익숙한 요즘 새벽거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원으로 일하는 황은철 씨는 현금이 든 가방을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260만 원보다 더 값진 선택, 박철우 기자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던 새벽 시간. 환경관리원 황은철 씨 눈에 가방 하나가 들어옵니다. 학교 인근 도로에 놓인 가방 안에는 현금 26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하지만 황 씨는 가방을 들고 인근 파출소로 향합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청소하는 중간에 가방이 떨어져 있길래 학교 앞에다 보니까 학생 가방인 줄 알고 고등학생 가방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뭐 아이패드나 지갑이랑 돈 봉투랑 뭐 옷가지랑 이런 게 있길래 아 이거는 뭐 분실물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습득을 해가지고 지구대에 갖다 주게 됐습니다. 가방 주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 유학생. 분실한 돈은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이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가방은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살해금을 건네려 했지만 황 씨는 정중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시민의 귀감이 되는 행동이라며 황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분실물 습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줘야 되는 당연한 일인데 미국 가지고 지금 뭐 인터뷰도 하고 표창장도 받고 하다 보니까 뭐 기분이 나쁘진 않고 좋긴 좋은데 좀 어리둥절합니다.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황은철 씨.
그가 쓸고 닦은 건 거리만이 아닙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선행과 양심도 함께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260만 원보다 더 값진 선택을 한 황은철 씨의 양심. 각박해져가는 요즘 작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소루입니다. 겨울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살만이 주는 매력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화도 만이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산객이 들것에 실린 채 소방 헬기로 구조됩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40분쯤 강화군 만이산 정상에서 하산하던 60대 등산객이 무릎 이상으로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겨울산의 매력에 빠져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엔 미끄러지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발도 좀 잘 신어야 되고 안에 보이지 않게 내복도 입고 그래요. 온도 체온 관리를 위해서. 한번 낙상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미끄럽다 생각하면 아예 안 나와요. 미끄러졌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손 짚혀갖고 이게 손목 그래가지고 수술하는 게 있어가지고. 겨울 산행은 추위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저도 겨울산 등산을 해보기 위해 가까운 산에 나왔는데요. 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도 착용하고 목도 따뜻하게 보호했습니다. 특히 몸을 지탱해주는 등산 스틱과 미끄럼을 방지하는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장비를 갖췄다 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인천 지역에서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소방에서 출동하는 건수는 매년 200~300건에 달하고 구조도 한 해에 100건은 가뿐히 넘습니다. 지난 3년간 산악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등산객만 123명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부상 정도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미끄러짐 추락사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 폭설이나 안개, 일몰후 산행으로 인한 조난, 장비 관련 사고,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개인 안전 장비와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하고 본인 체력을 고려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지기 전인 오후 4시 이전에 반드시 하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의 보조 배터리와 헤드램프를 꼭 챙기고 여분의 장갑과 모자, 목도리 같은 방한 용품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단법인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출범식을 열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아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이 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발순환 회복률이란 119 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된 비율을 말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소방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세종시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은 24.4%로 전국 평균인 11.2%의 2배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2023년 19.6%, 2024년 20.6%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가 2026년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78명으로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선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49세까지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예비 청년 농업인입니다. 지원 사업에 선발되면 농지 구입을 비롯해 시설 설치를 위한 육성자금, 영농기술, 경영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차세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제조 가공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이달 30일까지 관내 제조 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와 무등록 무신고 제품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입니다. 아산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엄마로 예비부부와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검진은 풍진과 매독 등 감염병 검사와 혈액 소변 검사 등 20여 개 항목이며 올해는 A형 간염 항체 검사와 비타민 D 검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아산시 보건소에서 신청한 뒤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 웃음이 있는 모든 순간들 하나로 있는 우리 여기 웃음이 있다 하나로 있다 채널 BTV